너무 힘들다. K-팝 댄스 아카데미 네네네. 그리고 과일 가게 창업 가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일입니다. 오늘은 익스플즌의 대표 천정욱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스플전 대표 천정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익스플전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메이크업 브랜드 시스터앤, 파리에서 직송하고 있는 패션 서비스 나우인 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매출하지 못했고 또 올 한 해 의류와 화장품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매출 400억을 달성하셨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지출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감안했을 때 신규 고객을 더 확보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요소인지 마케팅을 잘하신 건지 고객 유치를 잘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어려운 풍파도 뚫고 견뎌서 국내 매출은 사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해외 확장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수요를 좀 창출을 했던 게,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달성한 건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아지는 첫 해가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검토 이런 걸 좀 덜 하고 일단 가자 였던 것 같아요. 진출한 국가가 미국, 일본, 프랑스,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 상해, 홍콩 뭐 이렇게 됩니다. 팬데믹 때문에 매출이 줄고 네. 하던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에 버금가는 위기들을 숱하게 넘기신 걸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알고 있는데 네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다른 어떤 대표님이 했던 거에서 배운 거긴 한데, 전 창업자니까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알몸으로 일어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로 상태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 회사 같은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10분, 20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스쳐질 거 아니에요.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이거 몇 개 팔리면 자금을 좀 융통해 봐야 되고, 뭐 이런, 내일 내가 0이더라도 나는 한 2년 고생하면 다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미국, 홍콩, 자카르타, 중국, 도쿄 등 세계 곳곳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글로벌 확장 네네.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해외에서 있는 그 직원분들은 또 특별한 분들은 아니고, 처음에 한국에서 한두 명이 나가고 이 오피스가 안정화되면 대부분 현지에 있는 분들로 채용이 돼요. 특별한 재능을 갖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기보단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기 위해, 굉장히 지루해지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저희는 이제 패션과 뷰티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건 뭐 바이럴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 영역인데, 이게 이제 오가닉 광고가 되던 페이드 광고가 되던 광고가 중요한데, 광고는 유사하게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걸 해본다든가 해서 굉장히 린한 형태를 만들어서 실험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뭐 자카르타에 광고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자카르타에 가서 자카르타에 있는 광고 에이전시를 만나고 이 동네 채널은 어디 송출이 돼야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어차피 광고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포털 사이트에 있으면 GDN 같은 구글의 배너라든가 이런 것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거의 같은 디지털 광고 포맷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이식을 해보는 거죠. 서울에서 대부분의 실험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이거에서 선발주자는 아니고 네. 저희보다 더 빨리 하는 누가 있으면 네. 잘 보고 따라하는 것 같고, 가끔 이제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우리가 새로 만든 어떤 그런 거야 라고 네. 했을 때 빨리 따라가 보면 네. 아직 그 경쟁자가 많기 전에 꿀빠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전공이 있으시고 지금 현업이 있으신데 이 교점은 어떻게 연결을 하셨는지. 길 베너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이민자였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대표님이 있기까지의 영향을 준 사람이나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을까, 또 전공과 협업의 교점을 찾게 해준 어떤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한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부잣집이 부러웠어요. 솔직히 근데 가난하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전 중산층 가정에서 살았어요. 예. 부잣집이 진짜 부러우려면 중산층이 더 부자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해요.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 있는 1600cc짜리 차가 있고 저기는 막 V6 3000이 있는데 엔진 소리부터 다른 거지. 중학생이 되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은 경제학을 했고요. 경제학은 사실 돈 버는 학문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20대 후반쯤 가서 회계 공부를 해서 회계 전문가로 일을 좀 했고요.
회계에서 배웠던 건 회사의 임원분들이라든가 대표님을 뵙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대기업 대표를 만날 일은 잘 없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전방에서 그 총알이 날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저기에도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도가 있다. 내가 저거를 익혀서 살아남는 법만 터득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생에서의 프로핏을 가질 수 있겠다. 회사를 저도 이제 남의 회사를 분석을 하기도 하고 밀어서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트에 나와 있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기사라든가 나머지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숫자와 정성적인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가 합쳐지면 아, 입체적으로 저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거구나 하고 대충 여기는 좀 이런 걸로 움직이는구나가 조합이 되는 거죠. 요즘 누가 그래서 돈을 제일 잘 버는가? 누가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면 성장하는 애들은 이쪽이 있고 돈 많이 버는 애 이쪽에 있으면 그게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으면 야, 우리도 살짝 이쪽을 좀 뿌려볼까? 저는 이제 뷰티랑 패션을 하고 있는데 업의 특성상 압도적인 테크, 압도적인 뭘로 시장을 리드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트렌드를 잘 올라타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트렌드를 너무 앞서 나가서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되지 않는 이 상태를 잘 조율하는 균형 상태가 저한테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안테나를 세우는데 머릿속으로 숫자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균형 감각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 꿀팁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이런 거를 참고해봐라. 예를 들어서 뭐 뉴스 웹사이트도 너무 치우친 데 보지 말고 차라리 영어를 좀 배워서 블룸버그로 들어가라. 뉴욕타임즈를 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참고해보니까 좋다. 뭐 이건 꿀팁이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학자분들의 의견을 볼 때 사람이 되게 편향적으로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학자를 보고 앉아 있어요. 네. 성향이 존재하죠. 정치처럼. 네. 치우치지 않고 이쪽 학자와 이쪽 학자 걸 보고 이게 의견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서 나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데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우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매몰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 혹은 큰 손실.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까? 네. 상상을 되게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이 상상으로 가면 극단으로 가거든요. 중간에 현실적인 실제로 할 수 있지만 스케일이 작은 실험을 해보면서 내 상상이 이게 말이 되는 상상이었구나, 이 워킹하는구나, 아니면 해보니까 돼도 안 되는 거네, 그럼 버려. 그게 뭐 광고 실험이든 아니면 뭐 물건을 파는 실험이든 아니면 일반 소비자와의 어떤 인터뷰를 통한 실험, 내가 생각한 것들이 진짜 10명이 저렇게 생각할까? 내 사설에다가 맞춰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때 네. 고화질 디지털 이미지 관련 사업을 해보셨고 K-팝 댄스 아카데미 네네네. 그리고 과일 가게 창업 가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20대 때 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반쯤은 좋게 말하면 젊은이의 패기고 나쁘게 말하면 허세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빌 게이츠 전기 중학교 때 그런 거 보여주거든요. 네. 네, 야망을 가지라고. 네. 우리 빌 게이츠 형은 30살에 처음으로 이렇게 억만장자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30살에 좀 성공을 하려면 네. 23살 때쯤 뭔가 시작을 해야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맞네요. 네. 23살한테 30은 저 멀리 있는 세계 같고 네. 40은 오지도 않을 네. 그런 느낌이라서 욕심이 많고 성공하고 싶었던 아무것도 없는 막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 화장품과 의류, 잡화 사업을 의외로 남성분들이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겠다라고 하는 사업의 어떤 구조나 이런 아이템을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감의 출처가 있을까요? 아내분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내의 도움은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취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거 많이 받고 있고 뷰티나 패션 쪽에 남자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높아요. 이게 뭐 남녀의 성향이라기보다는 다소 영업적으로 어그레시브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좀 해보는 이런 좀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이 물론 여성 CEO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화장품과 패션 리그에는 조금 더 아티스틱하고 소위 말해서 말랑말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전투적인 캐릭터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전투적인 캐릭터가 많지 않은 집단이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게 이쪽이 아닌가 싶고. 아직도 그렇습니까?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나는 화장품이라는 패션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업에 대한 그런 이제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스터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면 나머지는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하는 거고 화장품 업계는 남성분들이 진출해서 많은 기회가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썩은 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생기시고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네.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아, 우리는 이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아, 이번에는 뭐 남는 거 없습니다. 뭐, 혹은, 우리는 뭐, 보다 고결하고 높은 미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금전적인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은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일을 하는 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여기 맥락에서 얘기를 좀 했을 때, 굉장히 솔직함이 안 느껴지고 뭔가 모를 그런 막이라고 하나요?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뿌연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진다. 이걸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얘기들이 항상 약간 어떤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네. 단어들이 다 나오는 것 같다라는 분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